오늘 요약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주에 예상 문제를 가니까 다음 주에 숙제를 이렇게 내드릴 테니까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감정평가 파트가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평가사 따로 오셨어요? 공인중개사 따로 오셨어요? 평가사 따로 온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거의 뭐 강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또 대학교 교수로 있고 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잠깐 요 페이지를 잠깐 여기 앞에 한번 가볼까요? 요 요약집이 앞에 있는데 잠깐 여러분들 전체적인 틀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가시게 되면 페이지를 잠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그 자격시험 안내라고 페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머릿말 다음에 머릿말 다음에 보시면은 자격시험 안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격시험 안내 앞에.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기시면 머릿말은 있죠. 앞에. 머릿말 찾으셨어요? 그걸 다음에 한 편만 딱 넘겨보세요. 넘겨주시면 자격시험 안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찾으게 되면은 거기 부동산학개론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그 오른쪽에 5번에. 찾으셨나요? 거기 1번에 학개론이 세부 내역은 이제 하단에 참조를 해서 그 목차가 나오고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론이 15% 내외라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잘 나보세요. 옛날에 15회 때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쪽이 있었어요. 나중에 15회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인터넷 쭉 떠요. 그러니까 15회 때 굉장히 어려워갖고 재시험을 봤었거든요. 재시험 받아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막 평가를 10문제씩까지 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몇 문제 아니면 몇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죠? 6에서 8문제라는 얘기 했었나요? 그래서 15%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15% 내외라는 자체는 15%가 6문제예요. 내외니까 6에서 8문제까지만 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 배분법은 제가 설명했지만 그냥 요즘은 끊겼어요. 끊겼다는 게 옛날에 10문제 출제됐을 때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 목차대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15회 때를 한번 쳐보세요. 되게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합격생이 한 1%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막 데모했었어요. 데모해갖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EBS를 강의해 보면은 수능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은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죠? 국민고시예요. 국민고시. 그죠? 그래서 데모해갖고 지금은 국토교통부인데 옛날에 건설교통부 앞에 데모해갖고 막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몰려갖고 전경들이 있는데 아줌마 부대들이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전경들이 어머 하면서 추가 시험을 봤어요. 추가 시험을. 그죠? 그러면서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EBS 했을 때 이 목차를 집어넣습니다. 팩스를 넣어가지고 표준 목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표준 목차가 나왔다. 밑에 보시면 뭐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찾았죠? 요 안에서 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아까 넘기셔서 다시 가신다면 잘 따라오셨고, 자, 아까 174페이지 가시면 아까 그 배분법까지 했었죠? 했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칠판을 보시면서 천천히 가볼게요. 제가 아까 사례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대상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윗상자죠. 밑에가 아래. 그래서 보시면 되면, 사정보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이따 계산 문제를 제가 하겠지만,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가. 사례 부동산을 보정하지만 보통 둘 다 보정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해드리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점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따라서 시점 수정. 시점 수정. 그래서 이제 사정 보정은 어떤 이제 그 매매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매매 조건. 그래서 아까 사정이 개입된 사례도 사례자료 채택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사정 보정 시는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이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고가로 거래됐으면 좀 그냥이니까 가격을 좀 적게 해야겠죠. 저가로는 가격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시장 상황에 대한 수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따라서 거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그래서 이제 시지변이라고 하거든요. 시지변. 그래서 지수법과 변동률이 있는데,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그럼 따라서 기 시점이 올라간다. 근데 거래 시점을 내려버리거든요. 거래 시점이 만약에 100이면 기준점이 200이다. 그러면 따라서 2배 뛰었다. 2배 뛰었고, 변동률 적용법은, 자, 들어보시면요. 만약에 지금 사례가 1억인데 토지가 10% 올랐어요. 지가 변동률이. 그럼 따라서 1억 1000. 그럼 1억 1000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1.1을 곱한 거죠. 그럼 이건 1 플러스에다가, 자, 들어보세요. 자, 여기가 10%잖아요. 0.1이니까 1.1이 되겠죠.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지수입니까? 이건 변동률입니까? 변동률 적용법으로 간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라는 게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근데 아까 시점 수정된 건 아직 기준 시점의 사례라는 게 있었고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비교라는 것은, 자, 밑에 가시면은 종합적 비교법과 오른쪽 평점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찾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 수정이라는 것은 시지변이로서 지수법과 변동률이고,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은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들어보세요. 종합적 비교법은, 자,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TV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대상이라는 아가씨와 사례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자, 집에서 시청하는 거는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따라서 종합적 비교법. 종합적 비교법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냥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10% 우세하면 이게 10% 열세하다. 근데 심사위원이 매기는 건 그냥입니까? 항목별로 봅니까? 따라서 점수를 매긴다. 그럼 평점법. 그럼 평점법은 그냥이에요. 더 정확도가 높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종합적 비교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따라서 계략적이다. 주관적이고, 평점법은 그냥입니까? 보다 정확합니까? 정확하죠. 지금 종합적 비교법 보고 계셔요? 얘는 사례부동산과 대상의 지역용 개별요인을 비교했을 때, 자, 어떻게 돼요? 이건 아까 제가 어떻습니까? 조금 주관적인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정확도가 좀 낮죠. 그래서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자, 오른쪽 가시면 따라서 평점법. 평점법은 그냥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요. 그럼 더 정확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도 이제 좀 끊겼어요. 그래서 종합적 비교 평점법도 요즘 잘 안 물어보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는데, 자, 가볼게요. 여긴 지금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제 보면은, 자, 여러분들 왜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여기 이제 시험제 나온단 말이야. 여기 이제 거기 없어서 제가 하는데, 일단 문제 풀 때 가는데, 가볼게요. 들어보시죠. 자, 동일수도권 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있죠. 자, 인근 지역과 유사, 저번에 아마 제가 잠깐 했을 거예요. 자, 인근 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 않아요? 속해 있죠? 속해 있고, 대상이 있다면 평가사가 그 사례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죠. 근데 유사 지역은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가 않아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우리 학원 건물을 평가한다 그러면 우리 학원 건물은 연산역에 있잖아요. 그럼 연산역은 그냥입니까? 요건 대상이 속해 있습니까? 없으면 유사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맞나요? 그럼 서면역은 대상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는 않아요. 않지만 사례가 유사한 곳이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계산 문제랑 연결시켜서 이제 가겠는데, 자, 인근 지역은 그냥입니까? 지역이 같습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잖아요. 개별요인 공유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유사 지역은 지역이 같아요?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건 계산 문제에 연결이 돼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 사례가 인근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지역으로 나온다?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만 비교합니다. 무슨 요인만 비교한다? 개별 요인만. 자, 근데 유사 지역은 둘 다 해야 되는 게, 자, 여러분들 눈높이로 가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연산역하고 서면역 중에서는 어디가 좀 번화가예요? 상업부는 서면역이 더 난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상업에 대한 쪽으로 본다면 여기가 더 100점이고 얘가 80점일 수도 있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이 인근 지역에는 그냥입니까? 둘 다 80점입니까? 아까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그럼 대상도 80이고 얘도 80이죠. 얘기해요. 그럼 1이잖아요. 상승식이라는 건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1은 그냥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가자. 그럼 인근 지역에서 무슨 요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 요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근 지역이 지역 요인이 인근 지역이 있으면 지역 요인 비교를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80분의 80. 그럼 1이잖아요. 똑같으니까 1은 곱해도 암만 곱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런데 서면역은 그냥이야 더 상권이 좋아. 그럼 사례가 100이지. 대답해요. 그럼 대상이 80이잖아요. 사례가 100이죠. 그냥입니까? 0.8입니까? 그럼 곱하게 되면은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는 무슨 요인을 할 필요가 없어. 개별 요인만 하는 거지. 개별 요인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맞아요? 유사 지역은 뭐와 뭘 다 해야 해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다 한다는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칠판 나중에 이제 프린트아웃 시킬 겁니다. 유사 지역은 그냥이야 둘 다 해. 인근 지역은 80분의 80은 1이니까 상승식으로 해도 1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생각하고 개별 요인만 한다는 거죠. 근데 따라서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한다. 한데 지역 요인만 비교를 안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많이 쓰는 게 비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 프린트를 이제 완성합니다. 저번 주 프린트에 보시면은 요거 문제. 자, 여기 정답은 아까 3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1번을 왜 틀었어요? 다시 한번 연습 게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는 방식이 따라서 비교 방식. 그래서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 잘 나와요. 그래서 갈게요. 아까 표준지는 무슨 고정할 필요가 없다. 사전 고정. 자, 우리가 요즘 트렌드가 다 계산 문제는 인근 지역이라고 집어넣어요. 무슨 지역으로 집어넣는다? 그럼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고 생략하고 가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면 인근 지역에 있을 때는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는 가장 다 필요합니까?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합니까? 지역 요인 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만 하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3번이 맞고. 자, 이거 아주 아까 무슨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미래 시점 아니에요? 무슨 시점으로? 긴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따라서 사시지계면 주관적이다. 자,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평가사도 많이 배출하는데 1년 전에 제 제자분하고 10년 전에 제자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그럼 편차가 작다, 크다. 크고요. 여러분들 지금 과거는 불황인데 지금 호황일 수도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호황 불황의 시장에 적용이 용이하다, 좀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거죠. 요 문제만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 됐습니다. 자, 이제 다 했고, 잘했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따라해봐요. 임대사례 비교법. 무슨 사례 비교법? 자, 그럼 여기다 고쳐줄게. 그럼 거래 사례를 무슨 사례로만 바꾸시면 돼요? 임대 사례.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비준 가격이에요? 비준 임대료예요? 임대료고, 사례 임료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사시지계면,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시지계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의 계약 조건의 유사성이 약간 있긴 하지만 똑같고, 거기 보시면 의 있어요? 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 색깔을 찾아드릴 겁니다. 아까 요건데, 자, 노란 색깔 찾아드리면은, 자, 이제 따라보세요. 임대사례 비교법. 거래사례예요? 이제 임대사례예요? 임대사례 갖고 하죠. 그래서 임대사례 비교법은, 자, 우리가 본다면, 잡니다. 칠판 보세요. 자, 아까는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지금 임대사례 비교법 바뀌었죠? 그럼 칠판 노란 색깔 보세요. 그럼 임대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를 갖고 오셔야 돼요? 임대사례를 갖고 오셔야 돼요? 임대사례 비교해서. 아까 사전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은 똑같죠? 그 다음에 임대료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노란 색깔 찾아볼게요. 176페이지 의 갑니다. 1번. 자, 임대사례 비교라는 단어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무슨 보정하고, 무슨 수정, 무슨 비교, 가치형성 요인 비교 있어요? 가격이에요? 임대료예요? 그럼 여기 시산임료가 비준임료, 유추임료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 가격입니까? 얘는 임대료입니까? 그럼 아까 가격은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갖고 오라 그랬죠? 그럼 가격을 매길 때는 가격사 완료 기준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임대료의 개시 시점은 뭐냐면, 만약에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하겠죠? 1월 1일이 되고 매달 하면 매달 1일이 된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밑에 양거로 2번 하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지워버리세요. 지우시고. 자, 이건 나온다면, 자, 거래 사례야, 임대 사례야. 가격이야, 임대료야. 요것만 바꿔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를 강의하는데 얘가 계산 문제가 간편으로 나왔긴 했어요. 근데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아까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하시면은 자, 갑니다. 자, 지금 요거 계산 문제 풀 텐데요.
제가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사시지계면 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풀고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건 요 없거든요.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표준지 공시지가 그걸 찾아내요. 찾아내서 아까 무슨 보정을 알 수 없죠? 사전 보정, 그죠? 알겠죠, 그죠? 시정속도 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문제집에서 계산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계산 문제를 도와드려 볼게요. 계산 문제 도와드리게 되면, 자, 거래사례 비교법에 나오는 문제가 이 두 문제가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일 유력한 게 2번이거든요. 2번에다가 별표를 3개 쳐보세요. 별표를. 그럼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2번 찾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는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눠지기 때문에 아예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문제가 가장 유력한데, 자, 거기다가 일단 제가 필기를 아까 해보는데 사례가 올라갑니까? 대상이 올라갑니까? 대상이 올라가요. 기억나시죠? 그죠? 대상이 올라간다. 항상 생각하시고, 대상이 올라가요. 사례가 내려갑니다. 플러스는 우세고, 마이너스는 열세예요. 그 알파가 되고, 플러스는 우세, 마이너스 열세,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은는이가가 주어예요. 그죠? 주어. 그래서 은는이가가 주어여서, 이 주어가 따라서 조정된다. 찾아드릴 거고요. 조정되고, 자, 따라서 뭐뭐보다, 보다라고 나옵니다. 요새 이제 뭐뭐보다가 나오고, 뭐뭐에 비해라는 것은 얘가 조정되고 얘는 보다라는 건 따라서 보다는 100이다. 보다는 100으로 봐요. 그죠? 분위기 안 좋아서 제가 볼게요. 자, 지금 2번 보고 계셔요? 자, 그럼 따르세요. 사시지계면 기억나시죠? 그럼 그냥일까요? 먼저 사례 가격을 가져와야 되죠? 사례 가격을 갑니다. 사례 가격. 사례 가격이 얼마냐? 자, 지금 2억이라는 거 아시겠죠? 공쳐보세요. 빨리 계산기 듣고. 2빵빵 빵빵빵 원치시고 곱하기, 자, 따라합니다. 사시지계면,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사시지계면을 볼게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것부터 갈게요. 면적부터 나왔죠. 지금 면적이 대상 토지 면적이 얼마죠? 사례 토지가요. 자, 여쭤볼게요.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그럼 얼마가 올라가야 되고 생각하세요? 얼마 올라야 된다? 900을 올리고 요 1000을 내린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상승식이라는 게 안 나왔지만 상승식은 이게 곱해 나가는 게 상승식이거든요. 다. 그러면 요거 0.9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칠판. 자, 따르세요. 대상 부동산 사례 부동산 보다. 자,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하세요. 따르세요. 보다가 100이다. 그럼 어디에 보다가 붙었어요? 사례 보다가 붙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얘가 100이면 대상이 조정이 되잖아요. 그럼 대상이 조정이 돼서 사례가 100이고 대상이 올라갔죠. 그럼 개별 요인이 몇 퍼센트 우세해야 돼요? 10% 우세해야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개별 요인이 들어볼게요. 자, 사례가 100이고 대상이 100에서 몇 퍼센트? 그럼 10을 더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게 110이 될까요? 그럼 1.1이 되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자, 이겁니다. 갈게요. 이제 지가 상승률이 5%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연도가 안 나오면은 1년이면 1승인데 거의 보면 1년에 대한 1승을 내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갖고 가셔야 돼요. 자, 5% 아니면 4% 나와요. 다 가르쳐 줄게요. 아이씨. 몇 프로 아니면 몇 프로? 아까 1%는 했었지. 10%는 했었지. 그래서 볼게. 다 찍어주는 항상 어딨어? 퍼센트까지. 맞아요? 10% 아니면 5% 아니면 4% 나와요. 자, 그러면 10%는요, 아까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 아시죠? 보통 이게 연간 지가 변동이라는 건 그냥 1년율로 기준으로 넣어줘요. 그럼 요거는 1 플러스 R이 0.1이니까 1.1인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10%는 얼마를 외우셔야 돼요? 1.1을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5%는 어떻게 될까요? 자, 1 플러스 0.05니까 1.05라는 걸 암기하고 가셔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4%는 얼마예요? 1.04입니다. 그러니까 5% 아니면 4%이기 때문에 이걸 가서 헤매시면 안 돼요.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아시겠어? 그럼 5%는 몇 점에서 곱해?
1.0 곱하면 되죠? 이해 갔나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정 보정이 없고 시점 수정만 있고 지역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시점 수정한다면 아까 100분의 100 얼마요? 우리가 이제 요거는 보니까 1.05 곱하면 되죠? 그럼 계산기 들어보세요. 저랑 같이 갈게요. 천천히 200을 치세요. 200. 치시고 1.05를 곱으세요. 1.05 곱하시고 아까 1.1이 있었죠? 곱하기 1.1 곱하기 맨 마지막이 0.9인가요? 0.9. 0.9를 곱해보세요. 곱하셨어요? 그럼 이 숫자 나오시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돼요. 이게 가장 유력한데 이 자체가 틀은 아니에요. 자, 이거보다 조금 약간 좀 더 가는데 그래도 요 수준으로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보통 요즘 최근의 경향은 인근 지역을 낸다. 그럼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조금 색다른데 1번으로 가볼게요. 1번 좀 색다른데 자 갑니다. 자 요거 갑니다.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을 비교했을 때 아까 상승식은 그냥입니까? 곱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개별 요인 비교치만 구하래요. 무슨 요인 비교치? 그럼 개별 요인 비교치는 구해서 곱해하면 되잖아요. 대답해봐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서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반올림하라 그래요. 네 개짜리까지 하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볼게요. 갑니다. 자, 지금 대상 부동산이 몇 퍼센트가 우세하다는 거죠? 5%가 우세하다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만 보정이 된 거잖아요. 따로 사례가 100이다. 사례가 10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100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100에다가 그냥이요 우세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5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05가 되나요? 소수점으로는요? 1.05가 되겠죠. 이거를 곱해 나가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앞에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고 뒷대가리가 중요한 거죠. 내 말 맞아요? 그러면 이건 동일하니까 이건 아예 없는 거고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대상이 조정이 되죠? 그러면 사례가 100이란 뜻이에요. 대상이 조정되니까 100이고 자, 몇 퍼센트가 날라갔어요? 그러면 97이 되는 거죠. 97. 그러면 0.97이 되는 거고. 맞아요? 재밌죠? 나만 재밌나 봐. 재밌어요? 아우, 이건 보는 거야, 이건. 그럼 대상 부동산이 또 몇 퍼센트 우세? 그럼 어떻게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에다가 플러스 4를 더하죠. 그러면 요거는 104니까 1.04를 곱하라는 뜻이에요. 곱해볼게요. 같이 가요. 자, 갈게요.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04를 때려보니 자, 얼마가 나왔어요? 1.0592가 나왔죠? 이는 뭐가 안 되니까 반올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끊으니까 1.059가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1번 아니면 2번인데 2번이 유력해요. 2번이 유력하니까 2번이 좀 간단한 걸 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나중에 연습 게임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따라서 수입 방식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로는 우리가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가시면 수입 방식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수입 방식을 우리가 공부해 볼게요. 자, 수입 방식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또 우리 정의가 나오죠. 정의가 또 중요합니다. 산식하고 정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산식하고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정의는 제가 여기서 다룬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수입 방식에 대한 가격을 구하는 게 환원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실 때 여기가 연산역이다. 평가사한테 맡겼다. 그럼 3번 출구에 있는 바로 건물하고 연산역에서 떨어진 건물하고는 어디가 임대료가 더 많이 나올까요? 가까운 데 많이 나오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냥요 가격도 비싸요.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올수록 가격이 많이 얻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수익은 그냥입니까? 장래에 생깁니까? 장래에 생겨서 자, 따라서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그래서 무슨 환원법이라고 하죠? 수익 환원법이라고 그래요. 그런가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그 안에 있는 글씨들을 가로쳐서 나왔거든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순수익이라는 것은요, 소득이 매년 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같다? 순영업 소득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같은 수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환원한다는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들, 자, 따라해보세요. 할인 현금 수집 분석법.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다면 삐져요, 저. 들어봤잖아요. 그건 뭐냐면, 매년 소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현금 흐름. 자, 현금 흐름이라는 자체의 캐시플로우는 개념입니까? 매년 다릅니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할인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를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법조항에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는 환원한다고 써야 돼요? 할인한다고 써야 돼요? 할인.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순수익 또는 미래현금을 어떻게 하거나 어떻게 해서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격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거기 개념이 있어요. 개념 찾으셨어요? 그러면 또 우리 노란 색깔을 찾아서 갈게요. 아까 노란 색깔 나오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노란 색깔 수익하는 법 찾으셨어요? 보시죠? 자, 따라서 노란 색깔이 나온다. 노란 색깔이 가로쳐서 나와요. 그죠? 그럼 자, 들어보세요. 수익은 그냥입니까? 장래입니까? 장래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요게 옛날에 나왔는데 과거야 그래야 돼요? 장래라 그러셔야 돼요. 장래. 자, 순수익은 매년 똑같죠? 그러면 할인한다는 말을 써요? 환원한다는 말을 써요? 자, 따라서 할인 현금 흐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건 할인할 때는 그 현금 흐름이 매년 다르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조용하다. 순수익은 그냥이야? 환원해. 현금 흐름은 할인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지금 개념 보고 계셔요? 그러면 이제 빨리 펜 들고 이제 여기다 노란 색깔 칠해야지. 그냥이야? 장래가 중요해. 장래. 또 순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래현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하거나 뭐해서 가액을 산정한다는 거죠. 찾으셨죠? 그럼 이 자식들이, 자, 요게 그냥입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규칙은 법이잖아요. 대답 좀 해봐요. 그래서 그 법은 그냥이야? 딱 떨어져. 그럼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그 가로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가 나왔냐면, 따보세요. 뭐가 나왔냐면, 따보세요. 할인했다. 공제했어요? 할인했어요? 공제는 말도 안 맞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작년에 보신 분들은 뭐가 나왔냐면, 따보세요. 현금 흐름. 아까 할인 현금 흐름이라고 그랬죠? 그 현금 흐름을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규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규칙은 그냥입니까? 법입니까? 법은 그냥이요. 이 안에 있는 게 다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갖고 장난친다는 거죠. 왜? 법이니까 다른 게 들어가는지, 뭐냐면 학교는 학문이잖아요. 이론이라는 자체는 다른 걸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법은 그냥입니까? 그 글씨가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 되니까 그 왁구가 맞아서 이걸 자꾸 가르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말 믿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개념 보셔요. 개념 보시면은 수익가액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눴었죠. 자, 수익은요, 계속 나온다는 건 다시 영속성, 토지는 오래 가죠. 그럼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니까 수익환원법은 이제 영속성에 근거를 둘 수도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왜 평가사가 매기는 건 가격이었어요? 가치였어요? 가치를 매기죠. 그럼 평가사가 됩니까? 장래이익이 중요합니까?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게, 현재 가치로 매기는 게 얘거든요. 그래서 임대용 부동산은 우리 학원 같이 임대로 나오는 거고, 기업용 부동산, 삼성 같이 이제 사업 같은 걸 이제 부동산, 기업용 부동산이라고, 이런 쪽은 건 당연히 파란 색깔, 수익 방식은 무슨성에 대한 근거를 두겠어요. 수익성은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순수익 산정하는 방법,
환원율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순수익 환원율 결정, 순수익 환원 방법인데, 자 순수익이라는 것은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자 칠판 보세요. 따라서 순수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전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입 방식을 이제 들어간다면 들어간다. 자 따라보세요. 순수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겁니다. 순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대상 물건의 총수익에서 그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비용을 공제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이 있어요.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인데 대부분 우리 학원 근처는 다 그냥입니까? 임대료 받습니까? 이게 삼성 사업 같은 개인 그 기업 부동산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업용 부동산이 많겠어요? 임대용 부동산이 많겠어요? 그래서 임대용 부동산을 많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임대용은 이제 임대 수익이 있으면 재경비를 빼주고, 기업용은 기업들은 그냥입니까? 매출액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비용을 빼주면 되죠. 그걸 가지고 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익은 통상적인 이용, 그 다음에 장래 계속적 규칙이 나와야 되고, 안전하고 확실해야 되고, 합법적 합리적인데 참고하시고요. 거기 보시면 순수익 산정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무슨 이익을 산정하죠? 순수익. 갑니다. 자, 갈게요. 순수익 산정 방법이요. 자, 만약에 내가 대상 부동산에서 구할 수 있어요. 따로 직접법. 근데 사례에서 가져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직접 구하면 무슨 법? 직접법이에요. 근데 내가 못 구하면 사례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죠. 얘기 좀 해봐요. 내가 못 구하면 옆에 있는 놈만 갖고 가서 알아갖고 와야지. 맞아요? 그러면 다른 놈한테 사례부동산 가서 사례는 그냥이야 과거에 거래가 됐어. 그럼 다 구해놓은 거지? 그럼 사례부동산 가서 봤더니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 게 따라서 간접법이라는 거죠.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냥 대상에서 직접 구하면 무슨 법? 사례에서 가져오면 그렇게 가세요.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대상에서 직접 구하면 직접법. 간접법은 그냥이야 사례에서 갖고 왔어. 비교 부동산의 순수익을 적정하게 보정했죠. 대상에서 적용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고, 잔여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잔여법은 뭐냐면, 자, 지금 이거가 순수익 산정 방법인데, 순수익의 산정 방법이에요. 산정 방법. 잔여법은 복합부동산은 그냥입니까? 토지와 건물을 다 합쳐서 복합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것도. 그래서 끊겼어요, 이것도. 자, 그러면은, 자,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 그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다면, 복합부동산의 전체 순수익을 알고 있대요. 전체 순수익을. 만약에 1억이라면, 자, 모르는 걸 빼주는 게 나아요? 아는 걸 빼주는 게 나아요? 아는 걸 빼주면 모르는 게 나오죠. 내 강의가 이상했나? 아는 걸 빼면 모르는 게 나온 거잖아요. 건물을 알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알아서 건물의 순수익을 봤더니 6천만 원이래요. 그럼 당연히 토지는 얼마겠어요?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4천만 원이 돼서 토지의 순수익을 구하는 게 따라서 토지 잔여법. 그럼 토지가 남아있으니까 그 순수익을 구할 수 있죠? 토지 잔여법.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니까 전체에서 토지를 빼면 건물이 남지. 따라서 건물 잔여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잔여법이 있어요. 잔여법. 그래서 복합에서 순수익에서 토지 또는 건물에 기속된 수익을 공제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에서 건물을 빼면 토지가 남죠. 무슨 잔여법? 토지 잔여법. 전체에서 토지를 빼면 건물이 남죠. 무슨 잔여법? 건물 잔여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배분해서 왜 예전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수익을 나중에 토지로 배분돼서 자녀 나오면 수익 배분 또 체의 원칙 관련돼요. 그 오른쪽에 자녀법하고 아까 배분법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배분법은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복합 부동산 사례 가격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 같은 유형의 사례를 구한 거고, 아까 빼는 건 공제, 비율은 비율. 그래서 비율이 60, 40에 대한 가격 구성이 또 기여한다 해서 기여의 원칙이고, 자녀법은 지금 무슨 산업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수익을 기준을 갖죠? 그래서 순수익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자녀법, 건물자녀법, 합치면 또 부동산자녀법, 또 수익 배분의 원칙과 관련되는데 얘도 끊겼어요. 그죠? 아까 제가 예전에는 15%를 넘게 나왔다 그랬죠? 그때는 내긴 했는데 지금은 아예 끊겨서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밑에 환원이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이거 환원이율은 이거 조금만 쉬었다가 할 건데, 자, 지금 무슨 이율을 얘기하죠? 환원이율. 그죠? 그럼 자, 환원이율이라는 자체가, 자, 요것만 좀 제가 강의하고 좀 쉬었다 가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우습게 보려는 게 아니라 얘가 6이면 얘가 3이고 얘가 2면 얘를 그냥요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죠. 바꿀 수 있다고 좀 해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바꿨으니 환원율이라는 것은 그냥이야 가격이 내려갔어요. 가격이 내려가고 요거 아까 순영업소득이라고 했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보세요. 아까 제가 첫째 시간에 나오는 거 안 찍어줬어요? 다 찍어줬어요. 찍어줬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냥입니까? 얘 계산 문제 나옵니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론이 있긴 한데 계산이 나오니까 그렇게 가져가시고, 자, 아까 요것만 좀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아까 보세요. 그냥요 장래 수익이에요. 순수익 환원하고 미래현금으로 할인한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이건 임대료입니까? 가격을 구합니까? 따라서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그래서 무슨 환원법이에요? 그럼 이건 임대료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 그럼 얘와 얘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럼 환원이율은 얘를 얘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산 문제가 따라서 수익 가격, 환원이율, 이 두 가지가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지금은 수익 가격을 물어보는 게 거의예요. 무슨 가격을 물어보는 게 거의다? 수익 가격.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문제가 거의 다 수익 가격을 물어보기 때문에 환원율을 물어본다는 건 좀 예전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환원율을 만약에 물어봤다,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그럼 그냥입니까? 이 순소득을 가격으로 나눕니까? 나눠야 환원율이 나오거든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근데 환원율이 잘 나온다 그랬어요? 부동산 가격이 잘 나온다 그랬어요? 가치를 구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 구하실 때 위에가 순영업소득이 올라가야 돼요. 무슨 영업소득? 그래서 제가 예고편을 때리겠는데 왜 가공기 이용순위라는 거 아시죠? 그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순서 아시고, 그다음에 환원율로 나눈다. 환원율로 나와서 이제 그걸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미리 간다면, 자, 요거가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따라서 C조 12. 무슨 12?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예고편. 자, 가시게 되면은 180페이지로 가시면 환원율 결정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제가 C조, CEO 12라고 했죠. 이 5가지가 요즘 가장 많이 뜹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조금만 쉬십시오.